자,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마감된 사전투표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. 자, 네. 어제만 해도 이 사전투표 네. 첫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였잖아요. 이 추세를 이어가면 역대 최고치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 지난 대선 못 넘었어요.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먼저 평일 투표의 한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사전 투표율이 목요일, 금요일 평일에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게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또 실제로 투표소를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 이런 유권자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앞서 치러진 2022년 대선에는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이 토요일이었고요. 2017년 대선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은 어린이날이었어요. 네, 네.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모두 휴일이다 보니까 두 번째 날의 투표율이 높았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모두 평일이다 보니까 두 번째 날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. 네. 지난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77.1%였는데 77.1까지 달성하려면 이번에 본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율이 지역별로 이번에도 편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네. 이번에도 그대로인데 이런 영향도 아마 있겠죠. 네, 이번에도 호남이 높게 나왔고 영남이 낮게 나왔습니다. 네. 말씀하신 대로 서구동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났는데 작년 총선 또 지난 대선에도 그런 서구동조 현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. 네. 그동안의 또 조사를 보면요. 보수층에서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는 그 불신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반영된 결과인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쳐도 TK 지역에서 지난 대선보다 약 8% 포인트 넘게 좀 낮게 나왔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. TK가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. 네. 보수 정권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다가 기대했던 김문수, 이준석 두 사람의 단일화가 실패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투표 의지가 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호남과 영남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10%포인트였는데 최종은 2%포인트 정도로 좁혀졌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6월 3일 이번에 본투표율에도 그 격차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뭐 과거 이제 전통적인 보수 정당 지지층의 의혹이 꺾였다고 하기에는 뭐 막판까지 가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과거 추세대로 그렇죠. 보면 예. 그런 것 같고요. 자, 근데 이 사전 투표율에 따른 각 후보별의 반응도 좀 다를 것 같고 각 당의 막판 전략도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표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수도권이 평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남은 기간 이번 주말 또 월요일까지 수도권에 각 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.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번 선거 구도가 변하지 않았다. 여전히 내란 심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절박한 자세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 또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. 국민의힘은 일단 본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.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의 사전투표율이 아주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투표율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. 그래서 당력을 수도권에다가 또 집중을 하는데 영남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담을 조금 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력전을 양당이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본투표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.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